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거창가라는 가사를 공부하겠습니다. 거창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고요. 이 지명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을 잘 떠올리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도 거창입니다. 그래서 이 수령이란 이재가라는 사람의 수령이 있었는데요. 아전하고 이 수령하고 이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수탈, 횡포 이런 걸 일삼으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요. 당대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노래한 그런 작품입니다. 작년에 수능특강에서는 이제 간민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간민가. 이 간민가와 한번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 있으니까요. 검색하셔서 꼭 한번 같이 엮어서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애에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그 내용에서는요. 참 세금을 타읍에 비해, 이게 타읍이라는 건 다른 지방에 비해 더 걷어들인다.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 그래서 가혹하게 세금을 착취하는 이 거창의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국경, 어떤 경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창 지역의 이제 위치를 둘러보니 삼가 합천 안이 지대. 자, 이건 뭐냐면 이 지명들입니다. 이 경상도의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창 땅을 경계로 이제 둘레를 보니까 이러한 지명들이 경계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창 지역의 위치나 경계 이런 모습 등을 제시한 겁니다. 네 읍 중에 그렇죠? 처하여서 그렇죠. 네 읍 중에 이제 처해 있는데 매년 결복 상정할 때 결복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때요? 논밭의 면적에 매기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결복을 의미하는 거고 상정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 조선시대의 세액이나 공물액 단위, 즉 특히 세액을 정하기 위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상정할 때 타읍은 11두냥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타읍은 이 정도인데 11두냥에 민간에서 출지를 한다. 이 출지라는 거는요. 이제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영수증 있죠. 영수증. 이 명단을 만들어서 고지하는 걸 출지라고 해요. 그래서 타읍은 이런데 우리 거창 지방은 왜 이거냐 이거 16칠량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마다 가중된다. 더 보태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민가에서 우리 탈출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자기 지방을. 이렇게 이제 당시에 이제 관리들의 횡포로 이렇게 고통스러움에 지금 처해 있는 지방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 백성들의 아픔이 잘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대꼬와 대조법이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타읍도 목상납을 한다. 그래서 호조, 해청, 봉상하고 이 목상납이라는 건요, 나라에 바치던 세금이나 물건을 이제 무명이나 광목으로 납부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호조, 해청은 여기서 나왔지만 선해청과 호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청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봉상이라는 것은 물품 따위를 바친다, 이제 복납한다는 얘기죠. 세금을 납부한다는 얘기죠. 이 본읍도 목상납을 호조, 해청, 봉상하니, 그러니까 타읍과 본읍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은 왕민이자 이렇게 세금을 내는 다 같은 왕민, 백성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다스리는 백성이다. 그리고 왕세라는 것은 나라에 바치던 조세를 왕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이면서 조세를 똑같이 내는데, 그렇죠? 똑같이 하는데 이 말이에요. 어쩌자고 어찌다라는 거는 벌써 감탄사, 그렇죠? 우리 거창은 4원양씩 더 타읍보다 어떻게 가중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정서는 뭐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그렇죠? 한탄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치부심이라고 이제 적어봤어요. 이가 끊어질 정도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마음을 어떻습니까? 끓는 장면이잖아요. 애 끓는 장면. 비분 관계, 굉장히 그 분통이 터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원양씩 가증하는 이 거창의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원통한 백성의 마음, 그렇죠? 수탈을 일삼는 이 관리들에 대해 백성들의 분노가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리고 타읍과 달리 계속 비교하죠. 거창에서 제한집 못 먹고, 그렇죠? 세금이 가증되는 이유는 결국 뭐죠? 타막을 일삼는 일삼는 수령과 아전 때문입니다. 중간 관리들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백사장이 된 논밭까지 막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거창 백성들이 이제 더욱 분노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뒤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바로 어떻다? 분노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가실까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자연재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거창의 상황과 또 관리들의 비리가 또 있어요. 관리들이 좀 백성을 이럴 때 돌봐주고 해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관리들이 착취하고 세금을 가혹하게 뺏어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원통하다. 백사장에도 결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모래사장에도 결복이라는 것은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죠. 설상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래에 최근에 낙강 성천 구산같이 쌓였는데 이 말은요 강물이 막 범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밭을 완전히 덮었다. 홍수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래가 또 언덕과 산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모래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곡식을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지형이 완전히 변화한 모습을 묘사한 거고요. 예, 자연재해를 입은 거창의 상황을 갖다가 뭐한 거다? 강조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과장법이 쓰였어요. 절통이라는 건요, 이제 정서가 직접 드러났죠. 뼈에 사무치도록 분하고 억울하다, 분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 즉 거창 백성이에요. 제한짐 못 먹는다. 제한짐이라는 건 쟤는요, 이 논밭이 만약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제 조세 감면의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세금 감면의 혜택도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혜택도 없고 자연재해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되면서 거창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재결에 회감이라는 거는 이제 감하는 겁니다, 세금을. 그래서 묘당은 이제 정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부의 처분이 있건만은, 처분이라는 것은 세금을 감면한다는 겁니다. 이 앞에 나온 재를 먹는 거니까요. 재를 준다는 건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결이라는 건요, 가뭄이나 홍수, 태풍 따위 이런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회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묘당, 회감, 저 재결을 중간 투식 누가 하는가? 중간 투식이란 말. 그러니까 중간에서 나라나 관청의 돈이나 곡식을 훔쳐먹는 그런 중간 관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누굽니까? 수령과 아전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탈을 일삼는 이런 관리들을 비판하는 거고요. 우리 가렴주구라는 단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서 백성을 괴롭히는 거. 그렇죠? 가정맹호라는 것은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지웅님. 그렇죠? 예, 이런 단어들은 전부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해서 괴롭히는 관리들을 비판할 때 쓰는 단어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특히 가렴주거는 꼭 알아두세요. 또 나라의 정책과 상관없이 이제 중간 투하라는 것은 세력이 조문제 한다는 거예요. 중간 투하. 그렇죠?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중간에서 이제 훔쳐먹는 사람 관리들이 있다는 얘기고, 당시대 거창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이 결국 어디에 있다? 예, 수령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지금 가렴주의 예를 다른 작품에서 한번 견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꼭. 정약용의 탐진초녀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한시. 그래서 황두가 와서 이방술돈이라고 뺏어간다. 이런 장면들. 그 김창엽의 산민. 이런 작품들. 슬프다. 벼슬아치가 두렵다. 뭐 이런 얘기. 정약용의 고시 8번째에서도 황새가 쪼고 뱀이 와서 뒤진다. 이런 장면들. 또 이몽룡의 우리 한시. 춘향전에 나오는 거죠. 백성 눈물 떨어지고 원망소리는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중간 관리들의 어떤 행태를 비판하는 가렴주구의 상황의 예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견주어서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내용은 황구첨정과 백골징포의 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포 중에 악생포는 제일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포라는 것은 조선시대 이제 역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 군포에 준하여 바치던 배를 갖다가 이제 가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생포라는 건요, 악생보의 이제 잘못된 표기 같은데요. 악생이라는 거는 장악원의 좌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연주하던 사람의 봉족이 바치던 배를 악생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3, 4년 내려오며 탐악이 더욱 심하다. 탐악이라는 거는 욕심이 많고 뭐하다?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거 이거죠. 탐관오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탐관오리. 그죠? 그때 탐입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탐악이 매우 심하다. 그래서 거창의 수령 이재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람 때문에. 그죠?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탐관오리들 때문에 이제 더욱 심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비리의 주체들, 그죠? 수령들이죠. 부당하게 매겨진 세금 때문에 결국은 백성이 파산당하고 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악생포 한 당번을 한 고를 얽어매어. 자, 악생포를 만약에 한 당번은 차례죠.
그 마을에 차례가 오게 되어서 이제 얽어매어 구속되고 속박되는 겁니다. 그 고을을 갖다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탈한다, 강제로 막 빼앗아 가는 것이고, 이게 많으면 1, 200냥, 적으면 7, 80냥이래요. 그러면은 모야무지. 이 모야무지는 이제 밤중에 하는 일이라 보호된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모르게, 그죠? 요 단어가 뭘로 돼도 여기 나왔잖아요. 남모르게 책방으로 들어가니. 책방이라는 건요, 당시에 고을 원에 의하여 사살이 채용됐던 비서입니다, 비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뭡니다?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또 하네요, 가로채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 가중되겠죠. 이 가포 한 당번에 한 차례에 몇몇이 탕진된다는 겁니다. 가산이 전부 탕진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관리대의 수탈로 결국 뭐다? 파산하고 도산당하는 그 거창 백성들의 상황을 제시한 거고요. 이러한 것은 이제 마을의 연대 책임이라는 근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을 그 한 고을을 얽어맸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볼 때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악생포 한 당번을 그 마을에서 맡게 되면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남은 많은 가포, 수립, 군병 던져두고, 그러니까 육군이든 해군이든 간에 뭐 이런 것들 가포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도 이런 문제가 돼요. 선무포, 재범포, 일리포, 노령포 이런 열거법을 쓰면서 이 악생포 이외에 다양한 가포들을 물리면서 어떤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색이라는 건 명분, 명목이거든요. 명목이 다르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저 가포를 100가지라는 것은 다양한 그런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걸 침책이라는 것은 트집을 잡아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명분 저런 명분 이렇게 트집 잡아서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부 다 뭡니까? 가혹하게 걷어들이는 세금을 가혹하게 수탈해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렴주구라는 한자석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김담삼리, 박담삼리, 큰애기며 작은애기며 이런 열거는요. 가짜 이름과 거짓 이름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서 가고 바삐 가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가짜 이름 만들고 거짓 이름을 만들어서 세금을 착취하려고 세금을 뜯어가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향작청은 이제 관가를 얘기합니다. 당시 잡혀가니까 조심하자 이겁니다. 향청과 작청을 향작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가에 잡혀간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전들로부터 이제 황구첨정 이런 수탈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그렇죠? 전전긍긍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심초사, 전전긍긍, 좌불안석 아셨죠? 황구첨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마을에 짖는 개는 아전 보고 꼬리를 치고 벌써 개들도 벌써 눈치를 보는 거죠. 뒷집에 우는 아기 아전 왔다 울지 마라. 얼마나 무서우면 울지도 못하는 아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이 대꾸법이 쓰인 거고요. 횡포를 일삼는 이 아전들에 대한 경계심 이거를 갖다가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전달하고 노래로 이제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현실 인식이 부족한 이 동물과 어린아이까지도 어때요? 아전에 대해서 반응할 정도로 가혹한 수탈을 당했다. 그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신양역, 원통 중에 황구첨정 가련하다. 일신양역이라는 거는 한 몸인데 보통 16세에서 60세까지가 양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부담하던 구격입니다. 나라에 부담할 수 있는 역을 구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역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게 요역입니다. 노동. 군사적인 목적, 병역이죠. 군역이 대표적으로 요역과 군역이 양역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요역과 군역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구첨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선 말기에 군정이 문란해져가지고 젖먹이 어린아이까지도 군포를 내야 하는 그런 아주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얘기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원들의 횡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그렇죠? 피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린아이까지도 군포를 물리니까 그렇죠? 이게 그 자체가 가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현실에 처한 이러한 그 거창 군민들을 뭐한다? 가련하다라고 공감하는 그렇죠? 그러한 화자의 화자의 그 정서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민가포 던져두고 백골징포 무슨 일이냐? 백골징포는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에다 올리고 세금대장에 또 올려놔서 군포를 받는 일입니다. 이 산 사람의 가포는 생각지도 말고, 그죠? 이건 당연히 이제 힘들겠지만 죽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거 사람 미치는 거죠, 그죠? 백골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까지도 세금을 물리는 황구첨정은 어린아이까지도 물리는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심각한 세금의 폐단 결국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자님이 말한 것처럼 이 산에 숨어 사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왜 안 내려가냐 그랬으면 가혹한 그 세금 때문에 내려가기가 힘들어서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 맹호라는 단어까지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이 무서웠으면 그랬습니까? 세금이. 그렇죠? 네. 황산고총. 황산고총이라는 것은 황폐한 산의 오래된 무덤 속입니다. 거기에 시신이 있겠죠. 또 노방강신은요, 길가에 얼어 죽은 송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체들에게까지도 세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골이니까, 그렇죠? 백골증포니까 내 신세 참 불쌍하다, 그렇죠? 예. 조선시대 이런 삶을 우리가 떠올리면 얼마나 힘들게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상인들도 국민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랑 이 조선 말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처지랑 어떤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너 죽은 지 몇 해길래 가포돈이 어인일이냐? 이 가련한 이유. 그렇죠? 이 나왔죠. 관문, 관청 앞에 저 송장은 죽음도 원통하다. 그렇죠? 죽음도 원통한데 그 죽은 송장 다시 파서 백골징포를 하니 더욱 서럽다. 이거 원통하고 서럽다 이거예요. 가포 탈할 제 원정을 호령하여 쫓아내니, 가포탈이라는 건요, 수령과 아전들이 각종 명목 세금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정은 억울한 죄로 겪었던 고통스러운 생각을 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령하여 쫓아내니 월락 삼경 깊은 밤과 천음 우습 슬픈 밤에, 그러니까 아주 달이 지는 깊은 밤에, 또 천음 우습 슬픈 밤에, 그러니까 천음 우습에는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려서 축축한 그런 슬픈 밤이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이 굉장히 슬픈 정서를 더 어떻습니까? 강화시키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통하다, 우는 소리, 동원 하늘 함께 운다. 그러니까 동원에 있는 하늘도 백성과 함께 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요. 백구법이 쓰였고요. 거창의 현실은 하늘이 울 정도로 굉장히 비참하다. 이건 목불인견이죠, 우리 한자성어로. 그래서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했죠. 그러니까 비극성을 더 강조하죠. 이게 감정이입적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백골증포하는 상황에 대한 백성의 울분을 하늘과 함께 운다고 표현했고, 또 거창의 현재 상황이 인간, 자연 모두 울분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 방식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가십니다. 백골징포로 인한 여성들의 순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산 백수는 백수. 그러니까 청산의 백수, 우는 과부, 그대 울음 처량하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청산의 늙은 과부가 처량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엄동설안에 긴긴 밤에 독수공방, 더욱 서럽다. 그렇죠? 예, 여인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삼았네요. 그래서요. 남산에 농사 지은 밭을, 그렇죠? 어느 장부가 갈아주며,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동원에 익은 술을 누구와 함께 화답할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부니까. 어린 자식 아비 불러, 그죠? 아비가 없는데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미간장 녹여내죠. 애간장에 타겠죠. 염려피라는 것은 옆에서 줄지어서 줄줄이 우는 자식이 배고파서 막 서러워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고가 잘 담겨 있는 겁니다. 가장 생각 서러워하는데, 그죠? 가장이 지금 없으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서러워하는데 죽은 가장 가포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쵸? 비참하겠습니까? 백골증포죠. 그러니까 흉악하다. 응? 저 주인놈 과부 손목 끌어내서 가포돈 던져두고, 이 말은 가포 낼 돈을 대신 던져주고 차사의 관습, 차사라는 것은 이제 차사들이 하는 대로 벼슬아치거든요. 하는 대로 똑같이 먼저 찾아가서 가지고 필필이 한 필 한 필마다 모든 그 배들을 탈취해 간다면 약탈한다 이거 약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활고를 겪는 이 과부는 이제 죽은 가정에 가포가 내려지는 백골증포를 당하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부가 짠 배를 주인이 탈취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배들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설상가상, 그리고 굉장히 그 목불인견의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여성이 이제 순환당하는 장면이에요. 중략입니다. 중략에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장면 가시면요. 거창의 상황이 이제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화자는 이제 현재 처지를 이제 임금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임금이 금보도사를 거창에 보내면서 이 탐관오리들, 그렇죠? 이런 탐관오리들을 처벌하고 태평한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이제 강력히 믿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청천, 저 푸른 하늘의 외기러기는 이제 화자의 소망을 임금께 전해줄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느냐. 그러면서 화자는 이 외기러기를 통해서 어때요? 거창의 이 원통한 상황을 임금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임금에게 거창의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가 외기러기입니다. 그래서 외기러기의 역할 중요합니다. 소상강을 바라느냐 동장호를 향하느냐. 북해상에 높이 올라 상림원이라는 건요. 이 천자의 동산의 이름인데요. 이것은 임금이 있는 궁궐을 상징하는 겁니다. 향하거든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 세세민정 그려다가. 그러니까 이 세세민정이라는 건요. 거창 백성들의 사정과 생활 형편을 아주 소상하고 세밀하게 말하는 겁니다. 상세한 인심을 그린다는 거죠.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 깨끗한 종이에. 그래서 인정전 궁궐이지 않습니까? 임금 앞에 나는 듯이 올려다가 우리 임금 보신 후에 특별 조치를 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결국 뭡니까? 거창의 상황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그죠? 네. 더디도다 암행어사 더디도다. 그죠?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제시한 거고요. AA, B, A형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운율적 구조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바라고 바라나니 금부도사 내리나니 금부도사를 보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루쌈에 잡아다가 그런 탕관오리들을 잡아다가 길가에 버려 내치소서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은 탐관을 오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처벌해 주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와 백성들아 연후에 그런 뒤에 태평세기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 하오리라. 여민동락이라는 건요.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총 내용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갔습니다. 이번에 핵심 정리 가시면 이제 가사입니다. 가사. 그래서 거창부 내에 어느 양반집 부녀자가 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철종 연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규방 가사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고요. 이재가와 아전들의 탐학을 고발하는 그런 시대에 쓰여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이에요. 저항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편상 특징에 가시면 2번에 따라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19세기 중반 이후 거창의 수령 이재가와 아전들이 저지른 이 탐학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현실 비판 가사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작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입증되면서 19세기 전반의 사회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담았다. 이런 장면. 또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탕관오리들의 가혹한 수탄을 비판했다. 또 정서를 직접적으로 토론했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감정이입을 통해서 비극을 부각했다. 또 자연물을 활용해서 거창의 원통한 상황을 임금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표현들. 또 대꾸법으로 당고 전반부에서는 역대 사적과 한양을 중심으로 한 근교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했습니다. 이 전체 가사에서요.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조선 말기 거창 지역 관원들의 학정을 폭로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개탄하는 바로 이 장면이 이제 우리 순국강에 나온 겁니다. 자, 구성 방식 전체적인 거를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사 부분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창의 상황이 나온 거고요. 본사에서는 수령 이재가에 대한 규탄과 거창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마지막 결사에서는 임금에게 거창을 구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아주 중요한 작품이니까요. 복습 많이 하시고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거창가라는 가사를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